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랜만에 주말 영상 남겨드리죠. 저번 주는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남겨드리지 못하였고 평일에 전체 영상으로 좀 인사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화창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때문에 또 언제 가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참 이제 뭐 듣긴 들었는데 뭐 사지는 못하고 다른 거 내려가니까 또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에 보내셨던 분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놓쳤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재공략 포인트가 또 옵니다. 주식은 파동을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또 잘 인내하고, 또 잘 버티고, 또 기다려도 보면, 또 고진감래라는 그 사자성어를 잊지 마시고, 잘 또 슬기롭게 또 헤쳐나가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 좀 보고요. 좀 내려가고 있는 좀 오른쪽으로 이제 조금 턴을 하는 그런 종목들 좀 함께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날 좀 눈에 들어왔던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쪽은 필로나 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좀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하반기 뭐 반도체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 거의 적자입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건 가고요. 그 대신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네 가지 종목이라면 KC까지 들어가겠지만 KEC 지금 조금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시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등락폭이 좀 꽤 큰 3개월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함께 좀 차트 좀 열어보겠습니다. KC는 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국면인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좀 탈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KC를 계속 공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피겨 이제 2,000원대 가격이고 그 가격대가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되고 시초가를 회복하는 그 시점에 관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5일선 근처에서 관심을 가지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 위에는 매도대죠. 매도권이죠. 매도권이고 여기는 매수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제가 1대 이거 돌파할 때 좀 말씀을 드렸다가 그리고 좀 내려올 때 한번 흐름을 챙겨볼까 하다가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봅시다라고 하다가 이제 최대 매물대 근접을 하고 돌아간 상황이 나와서 최근에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미래 반도체를 검색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입니다. 후원 패밀리는 아닌데 후원 패밀리 분들에도 알려줬어요. 같이 먼저 항상 알려드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미래 반도체라고 설명드렸던 횟수는 근 2달 동안 4월달, 5월달 보면 한 10번 이상 정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 금요일 오전에도 설명드렸네요. 네, 9시 오브대 미래 반도체 추가 상승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후로 상한가 안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갑니다. 뭐 그렇게는 지금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지금 아마 중수 이상의 다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오늘의 또 상승 테마, 강한 또 리딩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멤버십 패밀리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넘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아직 뭐 이러한 종목이란다. 이제 설명, 공유, 뭐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그래도 뭐 하루 지나기 전에 그래도 장중에 듣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장 끝나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가격의 이상의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미래 반도체는 이제 또 익절권은 들어갔죠. 그래서 하루 이틀 또 추가 상승 나오면 또 꼬리가 좀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박자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반 비중은 끝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들고 가시거나 가다가 거래가 크게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면 11선 기준 매매를 하고, 11선 기준 매매 하다가 갑자기 거래 동반과 함께 추가적인 한 번에 더 슈팅이 나오면 그때 또 추가 익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분할 익절권이에요. 네, 한 절반 정도는 꼭 챙기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뒤 이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최근에 최대 매물대의 저가가 2만원대라고 꼭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여기 고점은 이제 23,000원대, 전고점을 두 번, 여기죠.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여력이 꽤 높은 종목이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제가 연초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보세요. 이때는 말씀 못 드렸고요. 한번 이렇게 시동 걸리고 나서 이번 2023년도에 집중해야 할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면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리고 추성 엔지니어링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전 매매 잘 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가겠던 섹터가 이제 챗 GPT, AI 쪽인데, 아이폰용 챗 GPT 앱 출시 예정 소식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이제 돌려 세우는 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 3일 전부터 이제 상승했던 부분, 패밀리 분들에게 미리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셀바스 아이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 정도만 좀 봐도 된다. 핀텔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핀텔을 좀 매수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여기 상승 추세 있죠. 추세선 근접에서 한번 매매 대응해 보시고요. 내려주면 여기 21선 기준 매매로 추가 매수 하시고, 여기 저점은 아마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악화가 되어가지고 여기 저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좀 자신감 있게 베팅해도 되지 않을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눌러주게 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흠보시고 눌러주면 사서 5% 번쩍하면 바로 이점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핀텔은 좀 이게 그 전에 저도 버긴 봤는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금요일날도 이제 몇 퍼센트 올라갔지? 23.84%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이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핀텔 좀 챙겨볼게요. 네. 실적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려가지고 미래 반도체는 제가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그 AS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50% 성장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좀 특이한 종목이다. 네. 사실 반도체 하면 실적이 좀 애매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실적이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킨덤 점프는 좀 힘들겠지만 뭐 안정적으로 수익이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당 200억씩 챙겨도 엄청나죠. 네. 작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지? 총이 3천억이네요. 네.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팔사팔 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물량 그 출하량, 그리고 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증권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입니다.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판다.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좋다. 우리가 증권맨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네. 제 기준은 그래요. 한 종목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많이 또 실패를 좀 했었던 부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종목마다. 그리고 또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것이 또 이제 제가 계속 늘상 강조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쪽인데,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관련 MOU 체결 예정 소식이고, 또 국제적으로 또 움직임이 좀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실 게 무엇이냐면,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전쟁 중인데 무슨 또 재건이냐. 근데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전쟁도 하고 있고 재건 움직임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재건을 움직임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협약도 하고 MOU도 하고 실제 계약도 하고,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 재건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참 좀 웃긴 상황인데, 나중에는 전쟁은 끝나잖아요. 그죠? 끝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또 세계 어떤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그만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갑작스럽게 또 종전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데모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꼬리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래 그렇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다가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고, 뉴스가 또 추가적인 뉴스가 없으면 또 약간 내렸다가 또 이렇게 뭐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고, 현대해보다임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물려있는 분이라고 하면 평당을 낮추었으면 평당가가 근처에 오든, 그죠? 수익률이 크지 않겠지만 베팅 금액이 많기 때문에 5%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내가 베팅 금액이 많아지면 뭐 10%, 15% 기존의 초기 1차 매수 비중에 비교해서 수익금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평단가 이상에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내가 모아갔던 물량이 있으면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 만약에 분봉상 내가 생각했던 흐름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가는 게 많은데 쭉 타고 가다가 3분봉에서 쭉 이렇게 땡겼죠. 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신 분도 좀 있을 것이고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추가적으로 3분봉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 이탈을 매도하겠다 해서 이차 챙기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3분봉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앞전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쌍봉의 의미인데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뭐 30분 이내 혹은 1시간 이내 그러면 또 좀 비중을 좀 줄여도 되죠. 비중 줄이고 다시 내려가면 재매수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한 자금은 여기서 받쳐서 또 물량을 채워나간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 채워나갔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 누가 합니까? 일단 기법적으로 자기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할 매도, 분할 재매수, 분할 또 신규 매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답 없습니다. 자, 서현 탄메탈도 꼬리가 좀 달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스테이션 구간이죠. 예, 많은 여기 지금 매물벽이 있습니다. 여기를 뚫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뚫으려고 올라갔는데 조금 물량 소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나쁜 말을 말씀드리면 뭐 처음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물량 소화를 잘 해주고 있다. 묵은 때를 싹싹싹 비벼서 떼어내주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더 괜찮은 부분은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서 또 잘 좀 지지가 나오면 한 번에 갭상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럴 때 여기를 갭상 돌파해서 카펜페이스트 그 영역대로 복사하면 저 위에 때 5,400원 이상 이럴 때 한번 가면 여기 고점에서는 한번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기법적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좀 좋지 않은 것이 뭐 다스코하고 히림이 좀 있긴 있는데 좀 포기할 생각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꾹 잡고 갑니다. 수익권 들어갈 때까지 꾹 참고 또 한 달, 두 달 기다려보면 더 장대 양봉 나올 것을 저는 뭐 기다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날 강했던 섹터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신도경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셔야 돼요. 제가 전체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밴드에도 제가 말씀을 댓글을 짧게 남겨드렸겠지만 뭐 멤버십 영상 보시면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일진파워도 좀 그러한 부분이죠. 일진파워, 그 다음에 유로메카, 신도기현 이렇게 좀 전체 영상에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고 로봇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만약에 약간 내려준다 하면 저는 또 추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내려주면 추매고 올라가면 분할 익절이다. SBB테크도 그러하고 여기까지 충분히 갑니다. 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SPG도 잘 돌려주고 있고 SP 시스템스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로봇주는 5개 정도 중에 한두 개 정도 공략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로메카, SBB테크, 유일로보틱스, SPG, SP 시스템스에서만 좀 골라도 되고 대장주 관점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뭘 채우고 싶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가서 네. 좀 부담스럽죠. 네. 10배가 갔기 때문에 15,000원짜리가 10배를 찍고 10배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좀 편하게 매매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티로보틱스도 차트 너무 좋네. 근데 간 거 어쩔 수 없어요. 네. 티로보틱스도 좋았고
옛날에 설명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진공로봇 생산 전문업체. 멋지게 갔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공유 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가 이제 멤버십에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여름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 극단적 날씨에 워터 리스크 커진다. 그래서 뭐 수처리, 뭐 담수 설비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웰크로 한택이 있고, 또 비료 쪽은 남해화학, 또 농기계 쪽은 TYM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웰크로 한택은 꽤 뭐 설명을 많이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주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뭐 1차 매수든 여기서 2차 매수든 0.5차든 0.5차든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평단가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여기 4,900원, 4,900원대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00원 기준에서 내려가면 좀 사면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갈 종목이다 봐지고, 지난 엘니뇨 이슈 때문에 장중 17% 상승이 나오고 여기 좀 두드려 맞았죠? 네, 이건 맞은 거예요. 맞았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 저기 추세적으로 고점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라이앵글 구조가 에너지의 어떤 파동이 여기서 둥둥둥둥 만날 때 이번 주, 다음 주 날씨가 더 더워지면 웰크로 한택은 또 이제 2차전지조 이슈가 아니라 엘니뇨 테마주로 엮이면서 한 번에 또 장대 양봉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매수권이에요. 매도권이 아니고 매수권, 매도권, 매수권, 매도권, 매수권, 매도권, 매수권, 매도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 하나 공유 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은 꼭 필히 반드시 다시 후원은 아니겠고, 예,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끝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또 힘든 2023년도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저도 기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기쁜 하루 되세요. 네.